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공공보건조직에 대한 얘기, 그리고 1차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공공보건조직에는 뭐가 있어? 그 종류들, 그리고 그 조직의 설치 기준. 물론 이 공공보건조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아는 것도 기본적으로 좀 중요하죠. 근데 그게 문제화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보건교사를 치르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1차 보건의료제도는 무조건이에요. 1차 보건의료가 뭘 의미하는데? 그 역사는 1차 보건의료가 이 공공보건조직과 어떤 관계가 있어?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것과의 연계성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1차 보건의료는 무조건 A급이에요. 역사, 특징, 개념, 관계까지 A급 잡고 갈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공중보건조직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설치 기준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고요. 역시 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건소의 설치 기준을 볼게요. 자, 보건소는 한 개씩 설치해야 돼. 그러면서 앞에 기억이 있어요. 시, 군, 구별로 한 개씩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이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다만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 군, 구별로 한 개씩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 이상도 설치할 수 있다.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니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 2개 이상 보건소가 설치됐어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건지소 얘기를 해볼게요. 보건지소도 한 개씩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죠. 읍, 면마다 한 개씩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니은을 봤더니 얘는 제외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읍, 면마다 한 개씩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어. 어떠한 경우에? 보건소가 설치된 읍, 면에는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건강생활지원센터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 면, 동마다 동 들어가요. 읍면 동마다 한 개씩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제외한다. 어떠한 경우에 제외하는가? 보건소가 설치된 읍, 면, 동에는 제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건진료소, 의료 취약 지역을, 자, 보건진료소가 나오면 의료 취약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포인트 잡아주셔야죠. 자, 의료 취약 지역을 인구 500명 이상, 5,000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동을 관할구역으로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면 됩니다. 500명 이상, 도서지역이라면 300명 이상, 이런 의료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보건진료소입니다. 자, 문제 2번 갈게요. 1차 보건의료 들어갑니다. 1차 보건의료는 2000년대에는 전 인류에게 건강을 이라고 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그 접근법입니다.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작성 방법 먼저 봐야겠습니다.
괄호 안에 기역부터 시읒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밑줄 친 A를 쓰고 밑줄 친 B에 9가지를 모두 쓰고 밑줄 친 C에 4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한 정의를 서술하래요. 자, 작성 방법에 따라 우리 답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본문 들어갑니다. 1차 보건의료의 역사적 배경부터 나와요. 역사적 배경 기억하셔야 돼요. WHO는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년도까지 모든 인류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 건강 실현 목표를 설정하고 1978년 구소련의 기역회의에서 목표를 실현하는 접근 방법으로 1차 보건 의료를 제안했어요. WHO가 2000년대에 전 인류에게 건강을 이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역회의에서 이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1차 보건 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예요? 기역이죠. 1차 보건 의료와 관련이 있는 회의는 그 이름은 바로 알마알타입니다. 알마알타 회의 1차 보건의료 묶어서 꼭 기억하세요. 자, 1차 보건의료가 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1차 보건의료는 실용성이 있고 과학적으로도 건전하고 사회적으로도 수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의 바탕을 둔 사업으로서 지역사회 모든 개인과 가족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필수적인 보건의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보건의료에 대한 1차적 혹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기본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전 세계적인 보건의료 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예로 기억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의료 서비스는 1차적이야. 그리고 기초적이야. 이 1차를 프라이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의료 서비스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적이고 기초적이야. 기본적이야. 기본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이야. 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라면 무조건 건강할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이고 중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모두에게. 국민이라면 건강해야 된다며. 그럼 그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줄게. 1차 보건의료입니다. 자, 이 1차 보건의료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차 보건의료의 내용 9가지를 쓰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을 모두 다 해주셔야 돼요. 자,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와 이 문제를 규명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해야겠다. 두 번째, 식량의 공급과 영양의 증진. 세 번째, 안전한 물의 공급. 네 번째,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 다섯 번째, 그 지역사회의 주된 감염병의 예방접종. 그 지역의 풍토병 예방과 관리. 통상질환과 상해에 적절한 치료. 정신보건의 증진. 기본 의약품을 제공한다. 자, 이 9가지를 봤더니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9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1차 보건의료 접근 원칙 8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건강해야 돼. 건강할 필요가 있어. 그건 기본권이야.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1차 보건의료를 하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여야 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 우리 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포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어들을 잘 기억하세요. 자, 모든 주민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 의료 서비스가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은 서비스임에는 맞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거북스러워. 못하겠어.
그럼 필요가 없는 서비스라고요. 수용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주민의 지불 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수가로 사업이 제공되어야 해. 모든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의료 서비스인데 얘가 너무 비싸! 그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맞아요?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가로 책정되어야 해. 세 번째, 근접성. 근접한 거리에 사업이 제공되어야 한다. 내가 지금 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저기 멀리 가야 돼. 못 가. 의료 서비스 못 받는 거라고요.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요. 자, 어떤 여건에서도 똑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똑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우린 이것을 균등성, 평등성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균등성, 평등성 있어야죠. 그리고 일시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계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속성이라고 하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유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유용성입니다. 관련 부서가 서로 협조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부서에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협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상호 협조성입니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지역사회 간호의 견지에 의해서 국민, 지역사회 주민, 우리의 가족, 대상자, 구성원 모두 참여해야 돼요. 주민 참여입니다. 지역사회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원칙 8가지였어요. 자, 1차 보건의료의 접근 4A라고 해서 이 4A는 무조건 A급. 그것도 특 A급. 무조건이요. 4A가 뭐야? 너무 잘 물어봅니다. 첫 번째, 접근성이에요.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내가 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그 값이 비싸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로 접근성이 있어야 돼. 수용 가능성. 지역사회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제공해야 됩니다. 즉, 사업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의료가 제공되어져야 된다. 수용성. 주민 참여, 기본이라고요. 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지불 부담 능력, 지역사회의 지불 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수가로 제공되어야 한다.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 참여, 지불 부담 능력입니다. 4A 하면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나와야 돼요. 무조건 A급. 자, 우리나라 1차 보건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978년에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을 설립해서 1차 보건의료 사업을 정착하기 위한 정책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76년부터 5년간 시범 사업을 한 후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했어요. 78년에 1차 보건의료 사업을 위한 뭔가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80년 12월에 비읍이 공포되면서 읍면 단위의 무이촌 지역에 시옷이 설치됐습니다. 자, 80년 12월에 뭐가 공포되게 되죠? 농특법이 공포되게 됩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로 인해 무이촌 지역에 뭐가 설치돼요? 보건진료소가 설치됩니다. 1차 보건의료, 농특법, 그리고 보건진료소. 이거 3개 무조건 같이 가셔야 돼요. 아니, 1차 보건의료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도서벽지 엄청 먼 섬마을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았어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의료 취약 지역에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농특법을 만들고 보건진료소를 설치한 겁니다. 같이 꼭 가져가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했던 얘기들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1차 보건의료입니다.
자, 학교 보건 사업과 1차 보건 의료 사업의 관련성을 서술하시오. 학교 보건 사업. 우리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죠. 그것과 이렇게 너무 중요한 1차 보건 의료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래요. 학교에서 1차 보건 의료 사업은 건강 문제가 있을 때 보건 의료 체계에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 보건실에서 대상자의 건강을 돌보는 사업 현장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1차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어디라는 얘기죠? 보건실이라는 거예요. 보건실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계실 거예요. 두 번째, 학생의 건강 문제라고 해서 모두가 학교 보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아니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건강 문제는 학교 보건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1차적이고 굉장히 기본적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보건 사업인 건강관리, 보건교육, 환경위생관리, 지역사회 연계 사업은 1차 보건의료가 제시하는 기본 사업 내용을 전체 포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각종의 학교 보건 사업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학생의 성장 발달에 맞는 보건 의료를 제공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기본적인 건강 요구를 해결하고 있다. 즉, 학생과 교직원의 요구에 맞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4A가 모두 다 들어간 거죠. 이게 과거 기출에 나왔습니다. 그 관련성을 서술하라고요. 봤더니 1차 보건의료가 학교 안에서 제공되고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학교 보건에 있어서 1차 보건 의료 사업의 의의를 서술하시오. 자, 학교에서 보건실 활동을 통해서 학생과 교직원의 의료에 관한 평등권, 건강권, 기본권을 보장해서 건강을 구현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고 학교 보건을 통한 1차 보건 의료가 바람직하게 제공된다면 어려서부터 질병을 예방하고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돼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토대가 마련되어 국민의 건강 기반이 확립될 수 있다. 그 의의까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건의료 전달 체계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정한 의료인에 의해서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해주는 그 절차들을 말합니다. 보건의료 전달 체계,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플라이 분류에 따르면 소비자가 3가지 유형의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에 특징이 있다. 플라이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가지 유형이 있어. 자,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의 특징에 따라 3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보고 분류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자, 플라이의 이 3가지 유형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기준을 잡고 국가의 통제가 굉장히 적어. 국가의 통제가 굉장히 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통제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 자원의 이용은 굉장히 효율적인 겁니다. 하지만 그 통제가 약하면 약할수록 의료의 질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자, 3가지. 첫 번째 볼게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2개, 1개 없어요. 의료의 질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 아, 국가의 통제가 굉장히 약하구나. 국가의 통제가 굉장히 약해. 아, 자유방임형 형태구나. 의료 서비스의 포괄성, 의료의 균점. 포괄적이다?
형평성 있다, 균등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요. 선택의 자유. 내가 의료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형평성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의료비 절감 이런 얘기 아니라고요. 의료 자원의 효율성 이런 얘기 아니죠. 자유방임형의 형태입니다. 자, 예를 볼게요. 의료의 질적 수준 하나 정도 포괄성 있고 균등하고 내 선택의 자유는 하나 정도 완전히 없지 않아요. 그리고 형평성 2개, 의료비 절감, 통제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효율성, 국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에게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어느 정도 주긴 하는구나. 우린 이걸 사회보장형 형태라고 합니다. 네, 얘 보세요. 의료의 질적 수준이 가장 떨어지면서 포괄적이고 균등하고 그리고 형평성 있고 의료비가 절감되면서 자원의 효율성은 있으나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국가의 통제력이 가장 심한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사회주의형이라고 얘기해요.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이 있습니다. 자, 얘는 찾기 쉬워요. 얘네 둘을 구분하는 건 여기에요. 선택의 자유. 자, 프라이 분류에서 우리나라가 속한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2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우리나라가 이 3개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죠.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나라는 플라이의 유형 중에서 자유방임 형태예요. 자유방임 형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쓰라 이 얘기거든요. 자, 장점. 국민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할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의료인 입장에서, 의료기관 입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택할 만큼 굉장히 매력적이어야 돼요. 아, 진짜 진료 잘 보더라. 거기 진짜 기구 좋더라. 시설 진짜 좋더라.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의료의 질적 발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의료기관이 자유 경쟁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고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에게도 의료의 내용, 범위, 수준 결정의 재량권이 충분히 부여될 수가 있어요. 단점. 그런데 이게 사실 돈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 불균형이 생겨난다는 거. 형평성의 이념이 어긋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의료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점, 단점까지. 이번 레모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레모는 16개 유형의 보건의료 체계 유형이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해서 다양한 유형의 가능성과 각각의 특징을 좀 더 상세하게 분류하였습니다. 16개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16개로 나눴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 분류 기준을 설명하시오. 자, 레모는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정부가 보건의료 조직의 통제에 얼마나 개입하는가를 기준으로 국가의 경제적 수준 그리고 국가의 통제,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국가의 통제에 따라 매트릭스로 만들어 16개 유형의 보건의료 체계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체계를 보면, 그 기준을 보면요. 1인당 연간 GNP 수준, 경제적 수준과 사회 정치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게 국가의 통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총 4가지로 구분했어요. 자, 경제적 수준과 국가의 통제. 4가지 이렇게 만드니까 총 몇 가지가 나와요? 16가지가 나와요. 자, 경제적 수준은 부유국가, 과도기적 개발도상국가, 매우 빈곤한 국가, 자원 풍요국가로 나눴고 사회 정치적 특성으로 자유기업형, 복지지향형, 보편 포괄형, 사회주의형, 중앙기획형 이렇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얘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괄호 안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레머가 얘기했던 유형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의료비 지출에서 개인이나 가계 의료비 지출 부분이 전체 의료비 지출 부분에서 50% 이상 달하고 있다. 개인이 지출하는 게 전체 의료비의 50% 이상이래요. 공공보건 프로그램은 취약하고 미미하대요. 공공은 미약해. 두 번째 봐요. 니은 분류에서의 특징 중에 부유국가는 기존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서 별 어려움 없이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해지나 봅니다. 자, 극빈국가나 개발도상국가는 보건소와 같은 보건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방이나 농촌 지역 거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요. 디귿, 국가의 모든 국민에게 완전한 건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한정된 자원을 모두가 나눠 사용하는 것이다. 리을, 이론상으로 완전하게 민간의료 체계가 배제되어 있고 정부 차원의 중앙에서 보건의료 계획을 하게 되고 통제하게 된다. 우리가 지금 기역부터 리을까지 봤어요. 기역부터 리을까지 봤더니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거요. 국가 개입, 국가 통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의료비 지출이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어요. 공공이 약해요. 그럼 그만큼 국가의 개입이 가장 적다는 얘기죠. 이렇게 국가의 개입이 가장 적은 이 분류를 선진국가 보건의료 체계라고 해서 자유기업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얘 봐요. 얘보다는 조금 더 국가가 개입한 느낌이 듭니다.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가 뭘 해주고 싶어요. 뭘 해주고 싶은데 부유국가, 국가가 돈이 많아. 그럼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국가는요. 뭐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보건소나 보건기관의 네트워크 이런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좀 의료가 취약한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를 모두 제공해줄게 라는 그런 느낌이, 그런 의미가 들어가요. 그것을 우리는 복지지향형 보건의료 체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 더 개입이 많이 들어가요. 국가가 다 해주고 싶어. 모든 국민에게 완전한 건강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해주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모두가 나눠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체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완벽한 개입이에요. 완전하게 민간 의료가 배제되어 있어요. 국가에서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 느낌으로 갑니다. 그런 의미로 가요. 정부 차원의 중앙에서 보건의료를 계획하고 통제합니다. 얘를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 개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어. 국가의 통제. 전혀 없어? 어느 정도 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것을 보건소나 공공조직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어.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모든 건강을 위해서, 완벽한 건강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 근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정된 자원을 깨서 나눠 먹기밖에 안 돼. 얘는요. 국가만 믿어. 국가 다 해줄게. 국가가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본 시각 차이에 의한 보건의료 제도의 분류입니다. 이 기본 시각을 X 그리고 Y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도 X와 제도 Y에 대해서 설명하라 했고, 제도 X는 건강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시각에서 형평성을 강조하는 사회보장형의 제도적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 제도 X, 기본권이야. 얘는 국가가 책임져 줘야지. 형평성 있게. 자, 제도 Y는 국가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장 원리에 입각합니다. 시장 원리. 민간에게 맡기는 의미인 거죠.
시장 원리에 포인트를 주시고 형평성에 포인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형. 자, 기역, 니은, 뒤끝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도 X.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도 X는 형평성이야. 보장이야. 얘는요. 시장 원리야. 기역. 제도 X는 전 국민 의료보험 또는 국가의료제도의 형태이고 제도 Y는 시장 원리니까 민간 의료보험의 형태입니다. 자, 재원 조달 어떻게 할 거예요? 국가의 개입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 보험료와 또는 보험료에 조세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민간이에요? 본인 부담 보험료예요. 자, 소외계층, 부유계층. 오히려 부유한 계층이 소외된다. 왜? 형평성. 모든 사람에게 의료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좀 소외되는 경향. 얘는요. 시장 원리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그런 원리라고요. 그러니 빈곤 계층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소외 계층을 위한 보완 장치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제도 X, 민간 의료보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세요. 국가가 통제해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 나는 이것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는데 근데 이것밖에 못 받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의료보험을 믹스시켜서 더 필요한 부분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도 Y는요. 의료보험 제도가 소외 계층을 위한 보완 장치,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소외 계층에도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지불보상제도, 선불제, 국가 통제잖아요. 후불제, 국민의료비 통제 가능하고요. 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자, 의료비 부담. X의 의료비 부담은 거의 무상 서비스. 그러니까 의료기회가 균등하고 제도 Y는 본인 부담이 있고 소외계층은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요. 자, 공급자의 윤리의식 높아요. 모든 사람에게 형평성 있게 이런 느낌 높고 아무래도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다 보니까 윤리의식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